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은 전자적인 무채물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자적인 형태의 무채물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한 자료 정보 등,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합쳐놓은 거, 집합체라고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주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 볼 때 그 영화 파일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뭐 영상물, 음향물, 음성물, 그다음에 저희 전자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북이라 부르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제2절에 무역 절차의 개요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저희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전체 쭉 내용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대로 흘러가는지, 뭐 그 큰 목차만 읽어봐도 이게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수입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저희가 무역 영어도 공부를 했고 관세법도 공부했기 때문에 내용 읽어보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넘어가는 이유는 시험에 안 나와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무역거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역거래 유형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가볍게 볼게요. 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른 구분, 뭐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해 봤을 때 수출 무역, 수입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역 주체에 따라서 뭐 민간 무역, 공공 무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간섭 여부에 따라서 뭐 자유, 보호, 관리, 뭐 협정 다 시험에 안 나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겨 보시면 네 번째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뭐 유형 무역, 뭐 무형 무역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물품 매매 직간접 여부에 따른 구분, 뭐 정확히 말하면 당사자가 직접적인 당사자인지 간접적인 당사자인지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1대1로 거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는 직접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접 무역.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직접 무역의 형태가 많을 겁니다. 1대1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많을 거고,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간접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접무역.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근데 요즘 무역 거래 형태에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통가무역이 있어요. 통가무역. 자, 통가무역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일단 당사자가 셋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셋 당사자 이상이 있는데, 그 원래 이제 A랑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미국, 여기가 이제 한국, 여기가 예를 들면은 중국,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A랑 C랑 거래를 해요.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유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볼게요. 다른 국가로. 예를 들면 여기가 중국, 여기가 홍콩, 이렇게 가정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매매 계약은 이렇게 둘게 된 거예요. A랑 C랑 계약을 했는데 B라고 하는 국가를 경유해서 간다고 하면, 이게 B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자기 국가를 통과해서 간 거죠. 그게 바로 통가무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를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통가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개무역 볼게요. I. 중개무역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저희 주변을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거래가 있죠. 중개무역, 뭐 생각이 안 나네요. 부동산 거래할 때 저희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입자랑, 그렇죠? 이걸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예, 그래서 용어 생각이 안 났네요. 공인중개사.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만약에 A랑 C랑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B가 이 둘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매라고 하잖아요. 중매. 예, 그런 형태로 서로 둘 간에 소개를 시켜 준 겁니다. 연결시켜 줘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저희가 중개무역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중개무역, 여의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중간에 물건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그것을 저희가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무역이라고 있어요. 스위치 무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위치 무역은 세계국이 연쇄적인 편무역 관계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체결되고 화물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행하지만 다만 대금 결제에만 3국 업자가 개입하거나 3국의 결제 통화나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을 스위치 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될 수 있겠냐면요. 제가 한번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A랑 C랑 거래를 하는데 이 둘 간에 사용하는 통화단이 달라요. 다른데 이 둘 간에 직접적인 통화 결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를 들면은 뭐 원화 거래가 안 된다 또는 외화 거래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거래는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간의 통화 단위가 아니고 다른 제3국의 통화 단위를 이용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